우리말 우리글, 다시 말하자면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지요? 오늘로써 5번째 영상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매주마다 여러분들에게 수업 내용이 잘 전해지길 바라면서 오늘도 동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은 제5가 맛있게 먹는 음식이라는 제목으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학습 내용은 식생활에 관한 여러 가지 어휘, 음식을 만드는 조리법, 문법으로는 니은, 무엇무엇는 다거나 또한 무엇무엇 나보다, 식습관에 관한 것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들이 나타났는데요. 맛있게 보이네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번 식사를 하나요? 또한 여러분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나요? 서로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한국 사람들은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끼를 주로 먹습니다. 이런 음식도 먹죠. 미역국, 삼계탕, 떡, 네, 불고기도 나왔네요. 주로 어른들이 좋아하는 음식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이런 음식을 좋아하죠? 자, 화면에 나옵니다. 햄버거, 떡볶이, 치킨, 닭튀김이죠. 샌드위치. 오늘 배울 학습 내용 중에 첫 번째로 어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휘는 식생활과 관련된 낱말들입니다. 식습관에 관한 낱말, 채식, 패스트푸드, 과식, 간식, 골고루, 육식, 인스턴트 음식, 편식, 외식, 몸에 좋다, 나쁘다. 조리법에 해당하는 낱말 5가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삶다, 찌다, 볶다, 끓이다, 튀기다. 이 모든 낱말의 뜻을 다시 한번 다음 슬라이드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개의 낱말과 그 낱말의 뜻을 각각 풀이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채식, 고기류를 피하고 주로 채소, 과일, 해초 등 식물성 음식만 먹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식물성 음식만 먹는 사람들을 채식자 혹은 채식주의자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패스트푸드, 여러분이 너무 잘 알죠? 주문하면 즉시 완성되어 나오는 식품을 통틀어 이르는 말. 주로 여러분들 햄버거 같은 음식이 주문하면 즉시 나오는 식품이 되겠습니다. 과식, 과식은 지나치게 음식을 많이 먹는 거죠. 잘못하면 배에 탈이 날 수도 있습니다. 간식, 간식은 끼니와 끼니 사이, 다시 말해 아침과 점심 혹은 점심과 저녁 사이에 먹는 음식을 말합니다. 골고루, 음식의 밸런스를 맞추는 거죠. 두루두루 빼놓지 아니하고의 뜻인데 이것은 고루고루의 준말로 골고루라고 씁니다. 육식, 육식은 채식과 반대되는 그런 개념으로 알면 좋겠습니다. 음식으로 채소가 아닌 고기를 먹음 또는 그런 식사를 육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육식자 혹은 육식주의자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인스턴트, 즉석에서 간편하게 이루어짐. 우리말로 순화해서 즉석식품이라고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습관에 관한 3낱말을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편식, 어떤 특정한 음식만을 가려서 즐겨 먹음. 외식, 집에서 직접 해먹지 않고
밖에서 음식을 사 먹을 때 외식. 자, 오늘 저녁에는 우리 외식할까? 그러면 나가서 음식을 먹는 거죠. 몸에 좋다, 나쁘다. 어떤 음식이 몸에 이롭다. 자, 이롭다라는 것은 좋다라는 뜻이고요. 음식이 몸에 해롭다라는 것은 나쁘다, 좋지 않다라는 뜻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조리법에 관한 낱말, 삶다, 물에 넣고 끓이다, 찌다, 뜨거운 김으로 익히거나 데우다, 볶다, 음식의 재료에 열을 가하여 이리저리 자주 저으면서 익히다, 끓이다, 액체를 몹시 뜨겁게 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이 솟아오르게 하다. 마지막으로 튀기다, 끓는 기름에 넣어서 부풀어 나게 하다. 자, 이번에는 그림을 보면서 낱말을 배우고 문장으로 뜻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림을 봐주세요. 자, 첫 번째 그림. 자, 뭐 맛있게 보이는데 이게 뭘까요? 네, 간식이네요. 오늘은 간식으로 감자튀김을 먹어볼까? 자, 두 번째 그림을 보면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과식. 너무 과식하는 거 아닌가요? 과식하게 되면 배에 탈이 날 수도 있는 건데, 그죠? 자, 외식.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는 거죠. 오랜만에 외식하는데 뭘 먹지? 계속해서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예, 육식이네요. 육식. 육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뚱뚱한 편이다. 자, 기름기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자, 채식. 채식을 많이 하면 단백질이 부족할 수 있다. 그렇죠. 아무래도 칼로리가 좀 떨어지니까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자, 맛있게 보이는 음식이 또 나왔어요. 즉석식품이네요. 편의점에서 패스트푸드 즉석식품을 팔아요. 편식. 편식을 하는 어린이는 몸의 영양소가 균형을 잃게 돼요. 골고루 먹어야 되겠죠? 골고루. 반찬을 가리지 말고 골고루 먹어야 해. 여러분들도 쉽게 집에서 해 먹을 수 있는 음식 같아요. 자, 라면이죠. 네, 이런 음식을 인스턴트 식품 이렇게 말합니다. 인스턴트 식품은 조리법이 간단하죠. 삶다, 계란을 냄비에 넣고 삶아요. 만두 같아요. 찌다, 만두를 찜통에 넣어 찌다. 이번 그림은 여러 가지 재료를 한꺼번에 넣고 볶는 것 같아요. 자, 어떤 낱말일까요? 그렇죠. 볶다. 여러 가지 야채를 썰어서 한꺼번에 볶아요. 지금 가스불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끓이다. 음식을 끓이고 있어요. 기름에 무엇인가 둥둥 떠 있는데 튀기다죠. 도너츠를 만들어 기름에 튀기다. 이번 글은 대화입니다. 아빠와 엄마, 수빈이가 어떠한 대화를 나누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냄새 좋다. 엄마가 오늘 맛있는 거 하셨나 보다. 네, 오랜만에 불고기 했어요. 와, 맛있겠다. 그래, 어서 먹자. 수빈아, 고기만 먹지 말고 여기 나물이랑 샐러드도 좀 먹어. 엄마, 전 채소는 좀 별로. 채소는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어서 꼭 먹어야 돼. 그리고 불고기를 채소랑 같이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한번 먹어봐. 네, 엄마. 어때? 괜찮지? 너 계속 그렇게 채소도 안 먹고 좋아하는 것만 골라 먹으면 키도 안 크고 감기에도 잘 걸려. 골고루 먹어야지. 엄마가 수빈이에게 골고루 먹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수빈이는 어떤 말로 엄마의 말에 대답을 할까요? 잘 먹도록 노력할게요. 편식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문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배울 문법은 니은 혹은 는 다거나를 붙이는 건데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서 여러 가지 사실을 예로 들어 나열할 때 사용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문을 읽으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식을 한다거나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은 건강에 안 좋아요. 자, 편식을 하는 사실,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는 사실, 이 두 사실이 쭉 나열된 겁니다. 주말에는 혼자 책을 읽는다거나 동생하고 놀면서 시간을 보내요. 여기에서도 두 가지의 사실이 나열됐죠. 책을 읽는 거와 동생하고 노는 거. 친구를 만나면 뭐 해? 같이 영화를 본다거나 공원에서 게임을 해요. 자, 영화를 보는 사실과 공원에서 게임을 하는 사실이 쭉 늘어지게 나열된 겁니다. 자, 도표를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에 받침이 있으면 당연히 니은을 놓쳐 는다거나, 그래서 먹다가 는을 넣어서 먹는다거나, 받침이 없거나 리을 받침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니은을 쓰기도 하고 산다거나는 살다가 변형돼서 니은으로 바뀐 거죠. 산다거나. 형용사 예쁘다. 예쁘다가 원형이죠. 자, 예쁘다 했으니까 다다라고 반복해서 쓸 필요는 없고 바로 예쁘다거나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과거형으로 만드는 것을 배워보겠는데요. 보통 과거를 만드는 어미, at과 ot이 사용되지만은 특별히 예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다인데요. 하다를 과거형으로 만들 때에는 at이나 ot을 사용하지 않고 yot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하다에 과거형으로 만드는 어미 yot을 넣게 되면 하였다. 이 하였을 이제 줄여서 쓰게 되면 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했다거나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림을 보면서 니은 다거나나 는 다거나를 넣어 문장을 만드는 연습 문제입니다. 자, 그림을 보면 1번의 그림에는 두 가지의 자전거를 타는 모습과 축구를 하는 모습이 나오죠. 주말에 주로 하는 일에 대해서 문장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공원에서 자전거를 그렇죠. 타다니까 탄다거나 친구와 축구를 해요. 자, 두 번째, 시간이 있을 때 주로 하는 일 2번 두 가지네요. 집에서 책을 본다거나 텔레비전을 봐요. 자, 책을 본다거나도 되겠지만은 읽는다거나 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은 지금 친구와 같이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밑에 그림을 보니까. 자, 그러면 어떠한 말이 되겠어요? 친구와 같이 게임을 한다거나 이야기를 해요. 네 번째 그림 보겠습니다. 교실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에 대해서 어떤 문장으로 만들까요? 교실에서, 그렇죠. 뛰어다니는 거, 뛴다거나 길에서 큰 소리로 얘기하면 안 돼요. 마지막, 극장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 자, 지금 이 친구가 무엇을 하고 있나요? 네, 극장에서 통화를 한다거나 말하자면 핸드폰으로 지금 전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극장에서 통화를 한다거나 앞다리를 발로 차면 안 돼요. 이렇게 그림을 보고 문법 니은다거나 는다거나를 넣어서 연습 문제를 해보았습니다. 이번에 배울 문법은 무엇 무엇 나보다. 자, 나보다는
동사에 붙어 어떤 사실이나 상황으로 미루어 그런 것 같다고 추측하는 의미를 나타낸다. 다시 말하자면 확실한 사실은 아니지만 그럴 것 같다라고 할 때 나보다를 사용합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밖에 비가 오나 봐요.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다니네요. 비가 오는 사실이 확실한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다니는 걸 보고 비가 오나 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로라가 초콜릿을 다 먹었나 봐요. 하나도 없네요. 로라가 초콜릿을 다 먹었는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초콜릿이 없다고 하면서 그냥 추측을 하는 것 같아요. 한국 음악을 좋아하나 봐요. 한국 가수의 CD가 많네요. 자, 한국 가수의 CD가 많다는 것을 짐작해서 추측해서 한국 음악을 좋아한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K-팝을 좋아해요. 도표로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에 받침이 있으면 뭐뭐 나보다, 자, 먹다에 먹나보다. 받침이 없거나 또 나오죠. 리을 받침일 경우에는 또 리을 받침이 불규칙이라서 없어지고 니은으로 바뀝니다. 나보다, 오나보다. 자, 여기서는 샀나보다라고 하진 않죠. 그냥 떨어져 나가면서 사나보다. 과거형으로 만들 때는 at, 엇, 들었나보다. 여기서 들었나보다의 원형은 듣다입니다. 어휘 하는 거죠. 듣다. 이번 화면도 그림을 보면서 문법 나보다를 넣어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 문제입니다. 학교 그림을 보고 지금 보기가 주어졌어요. 학교. 조금 전에 수업이 끝났나 봐요. 아이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이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수업이 끝났다라고 짐작을 하는 거죠. 1번의 그림은 식당이에요. 식당에 지금 사람들이 많이 줄을 서고 있는데 어떻게 문장을 만들면 좋을까요? 네, 식당 앞에 사람이 많아요. 음식이 맛있나 봐요. 식당에 많은 사람이 줄을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 음식이 맛있어서 저렇게 사람이 많나 보다 하고 추측한 겁니다. 찻길, 차가 많이 막혀 있죠? 사고가 났나 봐요. 길이 막혀요. 자, 길이 막힌 이유를 사고가 났기 때문이라고 지금 추측해서 말한 겁니다. 세 번째 그림, 공원. 지금 아이가 넘어졌죠? 아이가 넘어졌나 봐요. 울고 있어요. 자, 울고 있는 것을 보고 또 아이가 넘어진 모습을 보고 추측해서 말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림, 집이에요. 파티를 하나 봐요. 음악 소리가 들려요. 자, 음악 소리를 듣고 파티를 한다고 지금 짐작하는 겁니다. 이번 글은 민수의 식습관에 대한 그런 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는 고기를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튀기거나 볶은 고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육식을 자주 하고 채소는 많이 먹지 않습니다. 민수는 아침, 점심, 저녁을 모두 먹습니다. 인스턴트 음식은 몸에 나쁘기 때문에 잘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수는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 과식을 합니다. 과식하는 것과 편식하는 것은 좋지 않은 식습관입니다. 그래서 민수는 앞으로 좋아하는 음식만 많이 먹지 않고 골고루 먹으려고 합니다. 자, 이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는 무슨 음식을 좋아합니까? 자, 위에 글에 나왔었죠. 튀기거나 볶은 고기. 2번. 민수는 육식과 채식 중에서 어느 것을 자주 먹습니까? 예, 육식을 좋아한다고 했어요. 민수가 몸에 좋지 않아 먹지 않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인스턴트 음식. 민수는 과식과 편식 대신에
음식을 어떻게 먹는다고 하나요? 예, 골고루 먹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죠. 여러분, 이런 음식 보셨지요? 자, 어떤 음식일까요? 자,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거리를 걷다 보면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물고기 모양으로 만든 빵을 파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빵의 이름은 붕어빵인데 붕어 모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빵 안에는 팥이 들어있는데 만들자마자 뜨거울 때 바로 먹어야 맛이 있어서 겨울에 주로 먹는다. 한국 사람들이 겨울에 길거리에서 사 먹는 음식은 붕어빵 이외에 군밤이나 군 고구마도 있다. 겨울이 아닐 때도 먹을 수 있지만 추운 겨울에 먹으면 훨씬 맛있게 느껴진다. 자, 이곳 브라질은 추운 겨울이 없지만 그래도 이런 음식들은 먹어보셨을 겁니다. 선생님도 이런 음식을 먹어봤는데요. 자, 어떤 음식의 이름인지 한번 볼게요. 네, 붕어빵. 붕어의 모습을 닮았기 때문에 붕어빵이라고 한 것이지, 뭐 붕어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네, 밤을 구웠네요. 군밤. 그 다음에 고구마를 구웠고요. 자, 지금부터 나오는 슬라이드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숙제로 하는 과제물입니다. 오늘 배운 학습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습관과 관련된 어휘를 배웠고요. 또 글을 읽고 이해해 봤습니다. 또한 문법, 니은, 는다거나 혹은 나보다도 배웠고요. 마지막으로 연습 문제는 여러분께서 집에서 숙제로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튜브에 올려지는 동영상 수업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수업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